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독서하셨나요? 칭찬하셨나요? 네, 우리 엄마를 살리는 이 세 가지, 우리 아무리 춥고, 네, 한 해가 끝나가고, 뭔가 좀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아도 할 건 합시다. 네. 자,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극성스러운 엄마가 라고 했는데요. 극성스러운 엄마가 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궁금해 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극성스러운 엄마가 돼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극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행동을 굳이 안 하거나 다들 안 하는데 굳이 하거나 하면서 남들 눈에 관심과 열정이 과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를 극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극성은 엄마라는 단어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아주 네 뭔가 좀 아이 사교육에 욕심이 과하거나 아니면 아이에 대한 지극정성이 너무 과하거나 네, 막 이제 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됐었고요. 저는 네, 긍정적인 의미의 극성을 떠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떨 땐 떨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느 포인트에 떠느냐에 따라 그 극성이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한없이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나는 좀 극성을 떨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의 교육관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네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아이들이 다들 하는데 왜 나는 그래? 왜 딴 엄마들은 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비교와 반항의 시기를 거치지만 결국 이것을 꾸준히 이 정책, 이 교육관을 꾸준히 밀어붙이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라고 받아들이는 수용의 과정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결과적으로 중학생이 되어 보니 우리 엄마의 그 규칙, 그 정책, 그 극성스러움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라는 고마움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좀 극성스러워지셔도 돼요. 아이의 스마트폰.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아이가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를 보거나, 네, 부모님을 기다려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하는 것들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시작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마트폰을 제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리고 좀 바르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방향대로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묵인하십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귀찮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을 꺼낼 경우 싸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의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는 부모님과 공유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들어가서 감시하듯이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우리 부모님이 내 스마트폰을 보실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안 되는 행동들을 남발하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은 내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요. 반 아이들 중에서 관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확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면 확인받기 전에, 점검받기 전에 그간의 안 좋은 기록들을 싹 지우는 그런 또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아이가 그렇게라도 점검을 받는 것과 아예 스마트폰 알아서 써, 잘 써, 이상한 짓 하지 마 라고 말로만 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것에도 극성을 떠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사주는데 왜 안 사줘?
옆집 엄마가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반에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라고 아이는 이야기할 거예요. 자, 하지만 막상 사용하고 사줘 보신 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스마트폰이 도대체 아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네.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스마트폰을 사주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미루시고요. 네. 그 미루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불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엄마는 이런 교육관, 원칙을 가진 사람이고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폴더폰도 있고요. 네, 중학생이 되면 공신폰도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다 시도를 해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네, 극성 좀 떠세요 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는 아이가 사람을 속일 때 가만두지 마세요. 네,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중에 정말 어마무시한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아이의 인성이 걱정되냐고요? 아니요, 인성 말고 성적이요.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고 어른을 속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수학 숙제입니다. 수학 숙제의 양이 많아지고 부모님을 다른 일로 한번 속여봤는데, 숨겨봤는데, 부모님이 넘어가셨어요. 모르고 넘어갔는지,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신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 안 걸렸어요. 그 순간 아이는 수학 숙제를 답이나 풀이 과정을 베껴서 일단 해가도 된다, 해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더니 안 걸렸다 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결론에 닿게 되면서요,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늦게 철드는 고등학생 이전까지, 즉 초중학교 그 귀한 시간들 동안 답과 풀이 과정을 베끼느라고 정말 많은 꾀가 생기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넘어가기 유리하다라는 걸 그것이 학습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이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저학년 때는 엄마표로 하시면서 문제집을 관리하고 직접 채점을 해주시면서 때로 발견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제대로 뿌리 뽑지 않고 그냥 혹은 아이가 일상에서 그냥 말로 수학 공부가 아니라 말에서 거짓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감싸주고 다독여준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따끔하게 혼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요, 결국 이 아이가 초중등 시기에 신나게 수학 문제집을 베껴서 수학학원 생활을 연명하든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열심히 했으나 실력은 없다라고 하는 뒤통수를 맞게 될 수 있어요. 주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참겠습니다. 하지만 어른을 속여도 된다, 어른을 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극성을 떠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이가 베낄 수 있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과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았다, 수학 엄마가 내준 분량이 너무 많았으면 분량을 조절해 주면서라도 베끼지 않고 너의 힘으로 풀어오면 엄마가 더 큰 상을 줄게 하면서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량 더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나중에 뒤통수 맞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엄마는 다 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은 절대 진짜 죽어,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죽어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아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습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생활 면에서 먹고 자는 것에 좀 극성을 떨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하면 아이가 막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쁜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깥 음식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맛이 없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어도 나는 그냥 우리 엄마는 집에서 밥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야 라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 시기에 이미 정말 많은 아이들이 편의점 음식에 노출이 되고 있고 다들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일 뿐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물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아이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먹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이의
일정이나 부모님의 일정에 네, 그러니까 그 조정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몇 년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나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 잘할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왜 못하겠어? 좋은 수업을 넣어주면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유기농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네, 소소한 집밥이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집밥을 챙겨 먹고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11시, 12시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유난을 떨어서 극성을 떨어서 9시, 10시에는 자게 만드는 것. 우리 엄마는 자는 동안, 아니 깨 있는 동안 노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늦게 자는 건 되게 싫어해. 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랬을 때 그 중요한 원칙이 우리 엄마는 꼭 집에서 밥을 먹게 하고 우리 엄마는 늦게 자면 되게 뭐라고 해. 이거죠. 일찍 자라고 해. 네. 물론 이제 일찍 자지 않는 날, 네, 그런 예외는 허락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초등 시기에 좀 극성스럽다 싶을 만큼 우리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 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힘입니다. 뭐 아이들 핸드폰 쥐어주면 두세 시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더 길게도 그냥 아이들끼리 방치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지만 부모님도 피곤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말마다 막 정말 뭐 화려한 글램핑을 가고 호텔팩을 하고 남들이 알만한 여행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하는 그런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일들을 매 주말마다 해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시간을 양보다 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여행지에 우리 아이를 많이 데리고 갔냐가 관건이 아니고요. 그냥 집안에 그 집도 뭐 좋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집들은요, 정말 진짜 일부 좋은 집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우리 집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저희 집도 안 그래요. 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뒹굴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같이 보내는 시간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그 시간을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안에는 또 네, 거대한 빌런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더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요, 나중에 사춘기를 훨씬 원래 겪으려고 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 보낸 시간 동안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으나 각자 자기방에 들어가서 각자 핸드폰만 하고 있다거나 여행지를 갔으나 유명한 맛집에 줄을 서서 들어갔으나 식당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만 보면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양은 많을지 모르겠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네, 그 시간이 아이에게 정서적인 면에서 정말 어떤 도움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초등 시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선을 가지고 지키셨으면 좋겠다. 좀 유난스러워 보이고, 왜 저래, 저 엄마 좀 유난스러워, 극성스러워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 있으시죠? 지금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데 왜 이 선생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지? 네, 그 포인트들의 작은 차이가 아이의 학습과 생활과 인성 면에서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지금은 각도가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각도가 나중에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극성을 떠는 극성스러운 초등엄마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댓글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면에서는 극성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하지만 안 하거나 남들 다 안 하지만 혼자 한다거나 하는 나만의 어떤 극성스러운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